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사람의 한미 최고사령관 69년 만에 재회시킨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김박 엘트웰텍 회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김박 회장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 제막된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여 년 동안 이 애국 세력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업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민초장학회라는 이 모범적인 장학회를 운영하시는 등 아주 좋은 일을,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알게 되다니 하면서 조선일보가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댓글이 있고, 이 기사가 현재 조선닷컴 전체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3번째입니다. 저는 김박 회장을 잘 압니다. 20년 이상 친교가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고, 보통 이 인터뷰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해주는 내용이 많은데, 이 인터뷰 내용은 이분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그런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연세가 81세니까 이제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연세인데, 좋은 신문과 좋은 기자를 만나서 아주 멋진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서두에 김윤덕 기자가 이렇게 소개글을 썼습니다. 전쟁으로 8살 때부터 날품을 팔아야 했던 소녀는 여간해서는 울지 않았다. 피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뛰어든 공부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먹으로 짓이긴 눈물이 전부였다. 백발의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건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다.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이웃에 세워지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7년을 기다린 일이거든요. 저의 오늘을 있게 해준 두 생명의 은인이 다시 살아온 듯 합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김박 엘트웰텍 회장 이야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그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릴 적 어머님이 내가 10가지 잘해도 한마디 공치사를 하면 그게 다 없어진다. 모두 공 없는 짓이 된다 하셨죠. 그런데 조갑제 선생이 권유해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권유를 했습니다. 이승만 트루만 동상 건립을 주도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25를 이긴 전쟁으로 만들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아래 선진국 시민으로 살고 있게 해준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016년 김명원 교수에게 부탁해서 동상을 완성을 했는데 칠곡군 의회가 반대해 세울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가 돕겠다고 나서서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올해가 되었어야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원래는 박정희까지 3분이었죠. 박 대통령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려고 했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마포구청에서 독재자의 동상을 세울 수 없다며 방해를 해서 아직도 참고에 계십니다. 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이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시가
땅 한 평 내주지 못하겠다. 그것도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박정희 동상이 지금 창고에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을 들으시면은 시장실로, 서울시장실로 전화를 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 지구상에 어떤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 만들어 놓고 그 기념관 안에 동상 못 세우게 하는 동네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누가 코미디냐? 서울시가 코미디죠. 박정희 기념관에 왜 박정희 동상을 세울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념관이 시유지라서 그렇답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동상 하나에 설치비 포함해 5억씩 15억 원을 혼자 내셨더군요. 동상이 뭐라고 7년간 속을 끓입니까? 하니까 김박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그리고 경제 부흥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들을 우리 스스로 박해하고 있어요. 동상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 괴로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트루만 동상 못 세우게 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김박 회장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트루만, 이승만, 박정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세 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구박받은 것 아닙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칠곡군의 다부동에 세운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경멸한 다부동 전투는 북한군 주력을 최초로 격퇴하여 유엔군의 반격을 가능하게 한 결전장으로서 워털루, 노르망디에 비견된다고 했지요.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양국의 최고 사령관을 모시기에 그 이상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다부동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쓰면은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라는 뜻인데 한미군 10,000명이 흘린 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부자마을, 대한민국이 지금 다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만 동상까지 세울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박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사항전 의지에 트루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며 유엔 기치하에 미군 출동을 결단합니다. 트루먼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역할을 해서 잘 알아요. 전쟁 3년 동안 미국의 원조 물자, 양고, 구호품이 없었더라면 우리 8식구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였다고 조롱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 잘은 모르지만은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읽다가 감동했어요. 미국의 지원에 구구절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양보를 안 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장차 다른 나라나 국가 그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협정이나 양해사항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을 박지요. 한국전을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인 한국인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정의하는 대목도 놀라웠어요. 김윤덕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조각가 김명원 선생은 이승만과 트루먼이 대화하는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더군요. 라고 하니까 김박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건 트루먼 대통령 퇴임 후인 1954년 8월 미국 미주리주의 자택이었다고 해요. 그 후 69년 만에 다부동에서 재회한 겁니다. 김윤덕 기자가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적석에서 이렇게 명답을 했네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이 대답이 적석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는 이어서 김박 회장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8살에 생업전선에 나섰다고요. 그때 전쟁이 났어요. 일본서 대학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서산 피란 시절에는 찌개 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녔고, 시골서 농산물을 떼다가 5일장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에는 명동에서 고려 은단을 떼다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며 팔았고요. 집에 오면은 밤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죠. 상고 졸업 후 바로 사업을 시작했나요? 슬레이트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자가 난 섬유회사를 인수했어요. 수입 업무 3년, 수출 업무 3년, 격리 4년을 해봐서 경영이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온 한 비즈니스맨이 한국엔 공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이 없다며 아쉬워하더라는 말에 솔깃해 겁도 없이 뛰어들었죠. 공구의 공짜도 모르면서요. 첫 해 공구를 20만 개 생산했는데 거의 다 불량품 진단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스테인리스 기술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일본 공구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뒤 다시 도전했지요. 2, 3년 뒤 제대로 된 공구를 생산하게 되면서 60kg, 70kg 무게의 샘플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첫 한 달은 한 건도 못 땄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쪽잠을 자고 매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수주에 실패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중동 근로자들을 떠올리며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버텼어요. 체류를 한 달 연장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25만 불 주문을 성사시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LTO를 경영하면서 23년째 민초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라고 물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60세까지 기반을 잡으면 부국 강병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다 매달 3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서 당시에는 삼성 장학금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졸업생이 벌써 650명이던데 특별한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성적, 인성, 그리고 애국심을 봅니다. 장학증서 수여할 때 간곡히 당부해요. 여러분이 성공해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봐 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속한 조직이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나나 우리 회사가 불법에 연루되면 가중처벌도 다스려 달라. 근데 조선닷컴에 이 기사가 실렸는데 그 댓글을 여러분들이 올렸는데, 한 댓글을 읽어보니까 LTOL 민초 장학회 장학금을 받아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판사로 일합니다 하는 분이 댓글을, 감사하는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보수 진영에도 아낌없이 후원한다고요 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LTOL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중견기업에 속하는데, 기업 규모에 맞지 않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장학금을 통해서 또는 애국 활동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분은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의 은인이고 박 대통령은 내가 무역을 통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분이죠. 그런데 자유우파들은 돈도 없고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라도 나서지 않은 겁니다. 김윤덕 기자가 제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권의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대답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자유로울 것, 금융기관에서 자유로울 것, 빚을 안 진다는 이야기죠. 검찰, 경찰에서 자유로울 것,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자유로울 것, 그 원칙을 지켜 빚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유롭기가 힘들 텐데요 라고 물었더니 사업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지요.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재벌 되겠냐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성소해 2,300만 원 되찾고 이자 300만 원까지 받아냈지요. 명색이 부국 강병을 꿈꾸는 기업이니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작은 기업이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다고 더구나 이자까지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에 대해서도 아주 실질적인 답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얻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겠군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은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셈입니다. 근데 퇴임 때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시를 9번 만에 합격했다는 게 마음에 들더군요. 실패하면서 축적한 인간의 크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범죄자들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뚝심이 강하겠습니까?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를 안 합니다. 젊어선 살기가 느껴질 만큼 눈빛이 강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흐려졌어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풉니까? 차 안에서 노래를 불러요. 평생 기사를 두지 않아. 차 안이 저희 자유공간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나그네 서름을 부른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비슷했어요. 남은 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 전쟁기념관, 코엑스 등 전국 곳곳에 세우고 싶어요. 애국하는 분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